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최근 다시 한번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장외에서 맞붙었죠. 산체스, 프레드에 이어 두 팀이 동시에 노리고 있는 레스터 시티의 센터백 해리 메가이어. 오늘은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그에게 책정된 가격을 듣고는 발을 일찍이 빼버렸지만 아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원래 제가 결론부터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솔직히 8천만 파운드 비쌉니다. 물론 선수에게 책정되는 가격은 오로지 실력이라는 지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입하는 팀의 상황과 판매하는 팀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후 부가적인 부분을 따져 결정되는 것이 이 정도죠. 메가이어 같은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수비진 상황과 경쟁팀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서의 그의 입지와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덕지덕지 붙은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그냥 이 선수를 팔기 꺼려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처음 8천만 파운드를 요구했다는 건 그냥 NFS를 때려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안 팔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 니들이 메가이어를 사고 싶으면 8천만 파운드 이상 내놔,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이 선수가 8천만 파운드의 가치는 없다 하고 발을 뺀 거고요. 이번에 주앙 펠릭스 딜이 이 딜하고 꽤 비슷했죠. 근데 펠릭스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선수였고 계속해서 최고의 찬사를 받아왔던 선수예요. 하지만 메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을 기대하기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펠릭스 딜보다 메가이어 딜에 조금 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필요한 자원이 맞아요. 그냥 그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은 후방에서의 볼 컨트롤과 빌드업에 있어 매우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메가이어의 영입은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영입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싸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컨트롤 타워로서, 그러니까 빌드업의 핵심으로 자리할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롱패스에 능하긴 한데 이건 언제까지나 킥에 대한 테크닉 이야기일 뿐 빌드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가능한 경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매우 낮추는 게 좋을 겁니다.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백진이 린델로프를 제외하면 참 후방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혹평을 해보자면 메가이어는 수비에서의 모습 역시 안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꽤 자주 실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가령 다른 센터백과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가 들어올 만한 공간을 좁힐지 혹은 상대에게 빠르게 붙어 애초에 차단을 해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주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선수를 뒤따라가는 부분에서는 꽤나 빠르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최대 속력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 타입입니다. 센터백에게는 속력의 최대치가 얼마나 빠르냐 보다 최대 속력까지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직접적인 순발력과 민첩성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황이죠. 맨체스터 시티의 라포르테가 이에 관련해서 많이 약점을 드러냈었고 메가이어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겪을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겪기도 했고요. 지금까지의 말만 들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체 왜 이 선수를 영입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유가 바보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선수를 영입할 리가 없잖아요. 우선 메가이어는 천부적인 피지컬로 경합 상황에서 극도의 우위를 점합니다. 과장 하나 없이 이 능력만큼은 반다이크에 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공중볼 경합 성공률 1위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 부분은 공수 양면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겁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굉장한 강점으로 자리할 것이며 이는 세트피스를 유도하는 방식에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죠. 앞서 말했지만 빌드업 측면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이 선수가 빌드업까지 잘했다면 시티가 8천만 파운드에 절대 발을 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도 그에 대한 영입 경쟁에 참여를 했었고 이 말은 어쨌든 그가 가진 패싱에 대한 테크닉은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냉정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메가이어보다 이 부분에 확연한 강점을 가지는 선수는 린델로프가 끝이고 메가이어에겐 더불어 상대의 압박에 누수가 생겼을 때 전진할 수 있는 전진성도 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잉글랜드 국적에 집착을 하다시피 하는 맨유의 특성상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스몰링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극강의 강점이 있죠. 린델로프 혹은 에릭 바이와 파트너를 이뤘을 때 메가이어는 이들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린델로프와의 센터백 라인이라면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겠지만 어차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단점을 모두 가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최대한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도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맥가이어의 영입은 확실히 괜찮은 영입이겠죠. 맨유는 근 몇 년간 후방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8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맥가이어 한 명에게 쏟아부은 것은, 그리고 완비사카까지 영입한 것은 이에 대한 문제를 드디어 직시하고 이를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챔피언스리그권으로 복귀하려면 수비진이 최소한 정상 궤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하니까요. 자, 처음에 언급했던 결론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적료는 비싼 게 맞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요. 하지만 맨유에게는 맥가이어 같은 선수가 꼭 필요했죠. 레스터시티는 이를 최대한 이용했고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